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세균성 질염입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굉장히 걸리고 나면 되게 당혹스럽죠. 게다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성 질염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반드시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왜 나한테 이것이 걸렸는지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조기에 빨리 주치의와 상의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질염은 질에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부위에 여러 가지 증상, 가려움증, 통증, 그다음에 분비물 같은,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뭐 냄새 같은 것도 나게 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칸디다, 우리 진균이라고 하죠. 칸디다성 질염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가려움증, 그러니까 덩어리진 흰색 치즈에 분비분이 나오고 약간 이제 성교통, 배뇨통이 있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질염은 누르크나 이제 회색에 분비물이 나오면서 생선 비린내가 이제 난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상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자꾸 재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트리코모나스, 이제 일종의 원충이라고 볼 수 있는 질염인데요. 거품과 악취가 나는 휘거나 누런 분비물이 나오고 외연부에 부어오른 가려움증, 그 다음에 세균성 질염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분비물이나 이제 냄새, 가려움증 등을 동반하고 있고,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통증까지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 만큼 흔하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면역이 떨어졌을 때 세균도 많이 생기잖아요. 트리코모나스 같은 원충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칸디다까지 옵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걸렸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주의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궁으로 가는 입구인 질은 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어떤 질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큰 어떤 외상을 입었을 때 장의 일부를 이렇게 수술해서 이식을 해가지고 질 안쪽을 이제 복구시키는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장에 뭐가 있습니까? 장에 장내 세균이 있죠. 질내에도 질내 세균이 있습니다.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비율을 이루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 2 정도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질내 세균은 좀 더 청정합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라는 우리 유산균의 일종이죠. 질내 세균 중에 유익균,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이 균이 95%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락토바실러스가 없어지고 현기성 세균, 그러니까 유해세균이라고 하는 가드레넬라 같은 세균들이 많아져 버리면 그때 세균성 질염의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질내에 있는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를 잘 보존해 주는 것이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트리코모나스라든지 칸디다성 질염과 같은, 특히 칸디다성 질염 같은 대표적인 기해 감염이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진균 감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면역력 못지않게 질내의 면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장내 유익균을 잘 보존하는 것처럼 질내 유익균도 잘 보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호르몬의 변화. 그래서 언제 많이 생기냐면 갱년기를 접어서, 갱년기의 증상으로서 세균성 질염. 그래서 어떤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이런 증상이 없었다가 갱년기가 다가오면서 이런 어떤 질염까지 자꾸 빈발하니까 굉장히 당혹감에 우울감까지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날 무렵에 이런 어떤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떤 질내 여러 가지 어떤 환경도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잘못된 위생, 그 질 세척을 하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성관계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허병 같은 경우에도 질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내 세균총을 잘 사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질환에 있는 세균들 중에서 유익균, 아까 말씀드린 락토바실러스균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꼭 끼는 옷이라든지 나일론이나 합성 소재는 오히려 질환에 어떤 좋지 않은 위생 환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면 소재의 속옷을 조금 너무 깎이지 않게 입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질 내부를 너무 씻어내는 것, 그러니까 특히 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해서 질 내부를 과도하게 이제 세정했을 경우에는 질 내에 있는 유익균이 죽을 수가 있겠죠. 질 내부를 너무 씻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렇게 씻으려고 할 때는 물로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변 후에 아까 저 장내 세균 중에서는 우리가 질내 세균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장내에 있는 유해균이 우리 질내로 넘어오게 되면 질 안에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변을 닦을 때도 항문에서 질 쪽을 닦는, 뒤에서 앞으로 닦게 되면 질 안으로 유해균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질에서 항문 쪽으로, 앞에서 뒤로 닦아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샤워기 같은 경우를 가지고 세정을 할 때도 앞에서 뒤로 하면서 항문 쪽에 있는 유해균이 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향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내 유산균도 세균이죠. 따라서 이제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먹고 나서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었을 때, 과도하게 자기한테 맞지 않은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게 되었을 때는 장내 유익균이 죽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항생제 설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유산균도 질에 있는 유산균도 죽게 됩니다. 따라서 질 내에 있는 이 유산균 죽음에 생기는 세균성 질염을 치료하는 어떤 항생제를 보면, 우리가 장에 있는 항생제, 장에 항생제를 많이 써서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치료하는 메트로니다졸 계열의 항생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로 인해서 죽은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긴 장이나 질을 치료하는 또 다른 이제 항생제를 쓴다는 거죠. 그만큼 일반 항생제를 너무 오남용했을 때는 이런 어떤 세균성 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내 유산균을 생성하고 유산균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장내 유산균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죠? 유산균,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든 식품이나 제품을 섭취하는 거죠. 따라서 외국의 문헌들에서도 박테리아 바지노시스, 세균성 질염이 있을 때 유산균이나 유익균이 도움이 되었다. 유산균이 든 제품이나 식품을 섭취했을 때 우리 장내 세균총이 복원되면서 박테리아 질염, 그 세균성 질염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성 질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유산균과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한 번쯤 시도해볼 봄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에게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를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명언을 남기셨죠. 모든 병은 장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보면 질은 또 하나의 이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에 있는 우리 유산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질 안에 있는 유산균을 잘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반복되는 세균성 질염으로부터 해방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